좋아요, 구독.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이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워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이슈 체크해 주실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실 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 이슈와 또 향후 방향성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좀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유자분들 좀 고민이 좀 가중될 상황인데 특히 셀트리온이 2년 새 60%까지 또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하지만 서정진 명예회장 좀 컴백을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또 그룹주 전반적으로 힘을 다시 받은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도 서정진 명예회장 재등판을 성장의 또 동력으로 좀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 향후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 그동안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많이 밀어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거품이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런 거품이 꺼지고 나서 주가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 결국은 이제 다 개선이 되었던 거죠. 서정진 회장의 컴백과 맞물려서 결국은 모든 어떤 악재와 실적들을 다 한 번에 떨어낸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셀트리온 그룹주들 모두가 다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닥을 짚고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시장으로 하여금 던져주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7월이죠. 올해 7월부터 유플라이마라고 하는 신제품이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자체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시가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 놓고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증권사들의 컨센서스를 만족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여러분들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 서정진 회장이 컴백을 했느냐?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지하 같은 경우 먼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 그 주주총회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주분들이 이제 또 서정진 회장 앞에 두고서 물어보겠죠. 자, 3사 합병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기대를 한 어떤 수급들이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에 녹여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로 좀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그룹주 전체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른바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뭐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제히 상승세를 또 어제장에서는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룹주 내에서 신규로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 좀 있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단기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사가 합병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시총이 약 34조에서 35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3사 세 개의 회사들을 합친 올해 12개월 선행 EPS라고 하죠. 영업이익을 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약 1조 2천억으로 좀 많이 비싸요.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많이 좀 비싸기 때문에 3사가 합병이 되게 된다라면은 합병된 어떤 시가총액 자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해보신다라면은 결국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합병하게 된다라면은 공매도를 친 수급의 경우에는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세계 그룹사 중에서 가장 많은 공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서 가장 뒤늦게 올라왔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으로 좀 더 수급이 좀 더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일단 주주총회에서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가이드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죠. 공매도를 친 수급의 경우에는 어떤 3사 합병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 일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상황의 공매도를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노리고서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지금은 셀트리온을 먼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라 말씀해 주셨고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조금 쏠려도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셀트리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나흘째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좀 포인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업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디톡스와 휴젤의 보툴리눔 전쟁으로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휴젤이 메디톡스를 상대로 이 보툴리눔 톡신 특허 무효 심판을 좀 제기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메디톡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휴젤 역시도 이 작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톡스 전쟁으로도 불리고 있는 두 기업 현재 좀 어떻게 좀 파장이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주가의 하락폭도 어느 정도까지 염두에 둬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상식은 분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제 네. 생각인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 국가인데요. 4개 국가를 보게 되면 4개 국가에 단 4개 회사 기관만이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21개 기관 단체가 보톡스 균주를 가지고 있죠. 네. 결국 이것부터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웅제약과 메톡스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결국 모두가 다 지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결국 나올 게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흐름, 어떤 1심 판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2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심 판결에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대웅제약과 휴젤의 경우에는 이것을 뭐 실제적으로 진짜 이것을 균주로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을 법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그 얘기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웅제약과 휴젤의 어떤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주가는 불확실성을 안고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반대로 결국 최근에 이제 보톡스 수출 데이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기 때문에 보톡스 업체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개 정도는. 그러면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대웅제약과 휴젤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메디톡스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기관들이 메디톡스를 다 비워내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메디톡스를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보톡스 업체를 하나만 가져간다라고 하신다면은 메디톡스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대웅제약과 휴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뭐 끝까지 한번 재판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리하시고서 네. 차라리 갈아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 기업 간이 보톡스 전쟁에 아직도 불확실성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법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여전히 제약바이오주들은 긴 조정기를 좀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이른바 이 동맥 경화 새 치료제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가 수면으로 좀 떠올랐습니다. 따져보자면 바이오주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인 것 같은데 이 대형주들 접근을 좀 해야 안정적으로 전략이 조금 꾸려질까요? 네. 일단은 작년 한 해 동안 금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특징들이 결국 대형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에서 돈을 구해서 임상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 상반기 1분기죠. 감사 보고서 시즌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상 증자를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아마 조금만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설사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기업들도 아마 하나 둘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좀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 바이오텍이라고 하죠. 매출이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표를 한 번 더 보시면서 좀 문제가 있을 만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이시거나 갈아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를 드리는 순수 바이오텍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보유 현금이 약 1,200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단단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같은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도 에러를 통해서 쌓아둔 현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더해서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기업들,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천당자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